자, 테마 14에 최대 융자액, 최대 대출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올해 꼭 나올 거예요, 문제가. 올해 꼭 나올 거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맞출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죠. 중요한 거예요. 자, LTV를 이용해서 담보 인정 비율을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하는 건 원리는 제가 일단은 생략을 하고 식을 볼게요. 자, LTV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LTV가 대부 비율이고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니까 총 투자액 분의 대부액 이렇게 되겠죠. 근데 총 투자액이 뭐랑 똑같다? 부동산 가치 가격과 똑같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액을 구하는 건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 이렇게 해서 대출액을 구해요. 곱하기였어요. 곱하기. 자, DTI를 이용해서 대부액을 구하는 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하는데, 자, 얘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한대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DTI는 연소득분의 상환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은행에서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얼마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대출금의 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환 원리금을 많이 인정해 주면 대출금을 많이 빌려줄 거고, 상환 원리금은 조금밖에 못 갚을 것 같다라고 하면 대출금을 조금 주는 거예요. 자, 이걸 DTI라 그래요. 자, 그래서 DTI는 DTI 곱하기 연소득이니까 이렇게 곱하는데, 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당 상수를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곱하기 하고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예요. 자, 이게 LTV하고 DTI를 이용하는 건데, 주택일 경우에는 LTV와 DTI를 이용해서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산정을 하는데, 자, 조금 어려운 건 상가의 대출금을 구할 때는 LTV와 뭘 쓰냐면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요. 상가일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소득에다가 저당상수 나눈다라고 DTI에서 외웠었어요. 외우면 이걸 그대로 내려와서 소득의 저당상수 나누고 여기에 마지막에 부채 감당률을 나누면 돼요. 자, 원리를 다 이해시킬 수 있지만, 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에요. LTV는 뭐 기준이다? 가격 기준이니까 LTV 곱하기 가격하면 대출금이 나오는 거예요. DTI를 이용할 때는 DTI는 연소득이 기준이니까 DTI 곱하기 연소득, 이걸 대출금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게 기본이에요. 자, 10문제 나오면 8문제가 이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금이 나오는데, 대출금을 산정하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10문제 중에 2문제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어려운 문제도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쓸 때는 DTI에서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했으니까 이만큼을 끄집어 와서 놓고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한 번 더 나눠요.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다 외웠죠? 다시 한번 보죠. LTV를 이용할 때 대출금 산정하려면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을 이용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딱 정해놓고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나온 것 중에 작은 값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작은 값이. 자, 한번 식을 한 번만 딱 이해시켜
주는 건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자, 보죠. 자, 담보대출 희망하는 A가 3억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대요. 자,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LTV가 60이니까 얘는 뭘 곱한다? 부동산 가격이죠. 자, 이렇게 곱하면 대출금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0.6이니까 곱하면 얼마? 1억 8천. 1.8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TI가 40이래요. 자, 5천만 원과 얘를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돼요. 곱하기 곱하기예요. 근데 얘는 한 번 더 나누기 해준다죠. 자, 일단 곱하면 0.4니까 5천만 원 0.4를 하면 얼마다?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줘야죠. 0.1이니까 얼마? 2억이에요. 자, 그럼 DTI로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2억까지. 그러면 최대 얼마다? 작은 값이 대출금이죠. 그래서 1억 8천까지 최대 빌릴 수 있더라요. 다시 한번 보면 DTI 곱하기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보죠. 61번에. 자, 이 문제는 이미 부동산의 대출을 담보로 해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래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인데, 자, 여기서 추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LTV와 DTI, 여기에서 지금 주택일 경우에는 LTV, DTI가 쓰이는 거예요. 자, 보죠. 그러면 LTV가 50이니까 0.5니까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하겠죠. 0.5를 곱하면 2.5억, 2억 5천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DTI를 이용할 때는 연소득을 곱하죠. 자, 그러면 얘는 0.4니까 2,400만 원인데 이걸 뭘로 나누면 저당상수 0.1로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 최대 대출금이에요. 자, 그럼 이거와 이거 중에 작은 값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죠. 자, 2억 4천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데 이미 7천만 원 빌렸대요. 그럼 추가로 얼마 빌릴 수 있다? 1억 7천만 원 더 빌릴 수 있다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자, 꼭 기억해 놓고. 자, 63번에. 자, 63번을 보니까 부채 감당률이 나왔어요. LTV가 나오고 DTI가 나와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건 상가일 경우죠. 주택이면 LTV와 DTI를 쓰는데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써요. 자, 그럼 LTV를 이용해서 대출금을 구할 때는 가격이 5억 원인데 LTV가 60%니까 0.6을 이렇게 곱하면 얼마? 3억 원. 자, 3억까지 LTV로는 빌릴 수 있는데, 자, 이제 부채 감당률 할 때는, 자, 보세요. DTI를 이용할 때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인데, 얘를 이용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자, 이렇게 식을 외우면 돼요. 원리는 때가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은 얼마다? 1억. 1억이래요. 1억. 저당상수는 얼마다? 0.2. 부채 감당률은 얼마다? 2. 자, 그럼 1억 나누기 0.4죠. 그럼 얼마? 2억 5천. 2.5억이 나온대요. 자, 그럼 최대 빌릴 수 있는 건 얘와 얘 중에 작은 거 2억 5천만 원. 자, 근데 기존에 1억을 빌렸대요.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다?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채 감당률로 나올 때, 자, 식을 외워야 돼요. 자,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은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9에서 작은 값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고 기존에 빌린 돈이 있으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30분이 되려면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제가 좀 걱정이 좀 돼서 자, 만약에 DTI가 50%인데 연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기존 대출에 의해서 상환하는 원리금이 1,000만 원이 있대요. 저당상수가 0.1일 때, 자, DTI를 통해서 최대 빌릴 수 있는,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는 기존에 내가 얼마를 빌렸다가 아니라 얼마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기존에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원리금을 갚고 있대요. 자, 그러면 보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DTI는 연소득분의 상환 원리금이죠. 자, 그러면 상환 원리금을 구할 때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하면 DTI 곱하기 연소득 이렇게 되면 얘가 상환 원리금이 되고, 얘를 대출금으로 바꿀 때 뭘 나눠줬다? 저당상수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갈 때는 식이 뭐냐면 이 식이에요.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를 이렇게 넘겨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출금은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그 원리금을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대출금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원리금이니까 여기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눠주면 얘가 대출금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해서 등장했어요. 그래서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근데 요만큼이 뭘 의미하냐면 상환 원리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환 원리금.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LTV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만 대출금을 산정해요. LTV는 가격으로만. 근데 DTI는 기존 부채에 의해서 내는 이자나 원리금을 이걸 감안해서 대출금을 산정해요. 기존 부채를 고려하는 건 원칙적으로 뭐다? DTI예요. LTV는 기존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자, 그래서 기존에 대출해서 갚는 원리금이 1,000만 원이라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자, 식을 외웠으니까, DTI가 0.5, 얘가 6천만 원이죠. 자, 그럼 곱하면 얼마다? 상환 원리금이 3천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저당상수 0.1을 나눠주면 3억이 대출금인데, 기존에 1,000만 원 원리금을 갚아야 된대, 1년에. 그러면 3천만 원 원리금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빼고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면 얼마 남는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0.1로 나눠서 3억이 아니라 2억 빌릴 수 있다가 이게 DTI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외웠어요. LTV 곱하기 가격 대출금,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대출금,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 대출금, 이렇게 3개 외웠는데, 기존의 기존 대출에 의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돈이 나오면 DTI에서
얘 곱한 값이 상환 원리금이니까 이 값에서 기존 대출에 의한 원리금을 빼고 저당상수를 나누어서 대출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있더라.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등장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걸 자꾸 제가 좀 신경을 쓰였냐면 요즘 정책이 그래요. 정책이 DTI를 계속 낮추고 있죠. 규제를 하고 있어요. 대출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보니까 출제가 될 때도 사실 나라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여유가 된다라면 생각해놓고, 물론 기본적인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걸 외워야 돼요. LTV 가격 대출금, DTI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대출금,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내려오고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 이게 대출금이에요. 자,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에